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의 무덤을 판 거다. 75세 서말자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 오선미였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나타난 3억 원의 거액 보험금, 그리고 그 보험금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평범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어머니와 큰며느리가 힘을 합쳐 파헤친 선미의 충격적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가을,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아침마다 같은 풍경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말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 마당에 나가 화분들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75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작은 체구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를 단단함이 온몸에서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까요? 큰며느리 김미화가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7세의 미화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미화는 한 번도 큰 소리 내거나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죠. 성격이 워낙 차분하고 현실적이어서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서말자가 마당에서 들어오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쌀쌀한 아침 공기에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언제나처럼 단호했죠. 이 집의 절대 권력자답게 말입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선미가 운동복을 입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44세의 선미는 피트니스 강사답게 몸매 관리를 철저히 했고 언제나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아침부터 완벽하게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님, 수고 많으세요. 선미의 인사는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미화와는 달리 선미는 집안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집안일을 미화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선미야, 아침은? 서말자가 물었습니다. 전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물만 마실게요. 선미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서말자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서말자에게는 못마땅했어요. 며느리라면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참고 있을 뿐이었죠. 식탁에 앉은 서말자와 미화는 조용히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인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미화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서말자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미화 손맛이 최고야. 며느리 복은 정말 타고나는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선미는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물을 마시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바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화 형님을 많이 예뻐하시는군요. 선미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화는 민감하게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선미 씨도 운동 가르치느라 힘드실 텐데 아침은 드셔야 해요. 괜찮아요, 형님, 전 이게 습관이에요. 선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말자는 이런 미묘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 사이에는 언제나 이런 은밀한 경쟁 의식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선미야, 요즘 남편은 어때? 몸은 괜찮고? 서말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어제도 늦게 들어왔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선미가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미화는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지만 귀는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둘째 서방님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서 걱정이 많아. 서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선미는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전 수업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요. 형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선미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말자와 미화는 여전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둘 다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미화야. 서말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는 정말 고맙다. 이 집에 와서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고 나를 잘 모셔줘서. 서말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화는 잠깐 숟가락을 멈추고 서말자를 바라봤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 서말자가 되뇌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 말의 의미를 미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미에 대한 미묘한 불만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미화는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집안에는 평온한 듯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 이 가족에게는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3시 서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서말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응, 준호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혹시 이진호 씨의 어머님이신가요? 서말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병원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응급실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서말자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화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미화는 즉시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셋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진호는 대형 트럭과의 충돌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나들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서말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영정 앞에 앉아 있었고 미화는 빨간 눈으로 조문객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미의 모습은 어딘가 달랐어요. 물론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눈물도 거의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게 장례 절차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선미 씨, 괜찮아요? 친척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니까요. 선미의 대답은 지나치게 이성적이었습니다. 미화는 선미의 이런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을 잃었는데 너무 침착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오후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선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때 찾아뵙게 되어서요. 고인의 생명보험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선미는 놀라지 않고 명함을 받았어요.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언제쯤 처리되나요? 서류만 확인되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라서 확인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서말자와 미화가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서말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서말자가 직접 물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3억 원이라는 거액이었거든요. 3억? 서말자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언제 그런 보험을 들었지? 선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작년에 같이 들었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말자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그런 큰 보험을 들었다면 자기에게 말했을 텐데 전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수령이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미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우자인 오선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서말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전부 다? 네, 단독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미화와 서말자의 시선이 만났어요. 둘 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이런 거액의 보험금을 부인 혼자 받도록 지정한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제가 받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저를 위해 든 보험인데. 선미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쾌했고 게다가 그 거액을 며느리 혼자 가져간다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벌써 돈 타령이냐? 서말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선미는 이 말을 듣고 잠깐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미화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중재에 나섰어요. 지금은 서방님 장례를 치르는 게 먼저예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하지만 서말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그런 거액의 보험을 들었을까? 그리고 왜 자기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을까?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며 서말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선미의 지나치게 차분한 반응, 보험금에 대한 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기에게 비밀로 한 3억 원짜리 보험. 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선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보험금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선미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서말자가 미화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화야,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미화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서방님이 그런 큰 보험을 들었다면 저희에게도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 큰일이 있으면 항상 나한테 먼저 상의했는데. 서말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선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었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선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은근히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보험금이 나오면 준호 씨 추도식도 제대로 지내고 집 수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미가 서말자에게 말했지만 서말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추도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서말자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미화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미 씨, 보험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서방님이 언제 가입했는지 궁금해서요. 왜요? 의심하시는 건가요? 선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서방님이 저희에게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미화가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선미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인데 굳이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나요? 선미가 반박했습니다. 서말자가 끼어들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니? 우린 가족이야. 그리고 준호는 내 아들이고. 물론 가족이죠. 하지만 보험은 저와 남편이 든 거예요. 수령인도 저로 되어 있고요. 선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화는 혼자 보험회사를 찾아갔어요. 직접 서류를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접수 창구에서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가족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척 중에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촌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거든요.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호 형 보험건이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사촌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사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좀 이상한데요. 가입 날짜가 작년 12월인데 보험료를 한 번에 전액 납부했더라고요. 그것도 현금으로요. 미화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현금으로요? 네, 그리고 수령인 변경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와 배우자가 반반씩이었는데 올해 3월에 배우자 단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미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월이면 서방님이 아직 건강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수령인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서명이 좀 어색해 보였어요. 제가 보험업계에서 오래 일했는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사촌의 말에 미화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화는 서말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서말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가 느낀 게 맞았어. 서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미화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말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미가 늦게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어머니, 형님 안녕하세요. 선미가 밝게 인사했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선미야, 잠깐 앉아라. 서말자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보험 가입 날짜가 작년 12월이라던데 맞아? 서말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미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네, 맞아요. 남편이 연말에 가입했어요. 그럼 수령이는 왜 바꿨지? 처음에는 나와 너 반반이었다가 3월에 너 혼자로 바꿨다던데? 미화가 추궁했습니다. 이번에는 선미의 얼굴이 확실히 굳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서말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선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받는 게 맞다고.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재산이 있으시니까요. 준호가 그런 말을 했다고. 서말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를 사랑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선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서말자와 미화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어머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선미야, 정말로 준호가 그랬다면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서말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봐서요. 선미의 대답이 점점 궁색해졌어요. 미화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서명은 누가 했나요? 서방님이 직접 하셨나요? 선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당연히 남편이 직접 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서명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필적 감정이라도 받아서 말이죠. 서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선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형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는 거지. 서말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힘든데 가족들마저 저를 몰아붙이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서말자와 미화는 더 이상 선미의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섰으니까요. 그날 밤 선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서말자와 미화는 거실에서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서명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미화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조작한 거야. 서말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선미를 몰아붙일 수 없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말자는 일찍 일어나 아들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험 관련 서류나 단서가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래된 서랍장과 책상을 하나씩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미화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남겨둔 게 있을까 해서. 보험 서류든 뭐든. 서말자가 답하며 계속 찾고 있었어요. 미화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준호가 평소에 일정이나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던 수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미화가 수첩을 건넸습니다. 서말자는 수첩을 펼치며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작년 12월 부분을 보니 보험 가입에 관한 메모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이 많았다는 기록만 가득했어요. 이상하네.
3억 원짜리 보험을 들면서 수첩에 아무런 기록도 안 남겼을 리가 없는데. 서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올해 3월 부분을 보던 미화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3월 15일자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 또 돈 이야기. 스트레스 심함. 왜 자꾸 보험 얘기를 하는지. 서말자와 미화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메모는 선미가 준호에게 보험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준호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말이에요. 더 찾아보자. 서말자가 말했습니다. 계속 수첩을 넘기다 보니 4월과 5월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선미 서류 서명하라고 계속 졸음, 도대체 뭘 그렇게 서명하라는 건지. 모르겠음 아프다고 하니까 그제야 조용해짐. 미화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서방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선미 씨가 조용해졌다는 건 그때부터 다른 계획을 세운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지. 준호가 아프다는 걸 이용해서 뭔가를 꾸민 거야. 서말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선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서말자와 미화는 급히 수첩을 숨기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머니, 형님 뭐 하세요? 선미가 방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아, 준호 옷 정리하고 있었어. 서말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선미는 눈을 좁히며 두 사람을 살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기색이었습니다. 혹시 뭔가 찾고 계셨나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정리하는 거야. 서말자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선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두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후에 미화는 혼자 나가서 준호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을 만났어요. 혹시 준호가 보험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서방님이 보험 든 이야기하신 적 있나요? 미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요. 오히려 작년 말쯤에 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이요? 네, 부인이 자꾸 이것저것 사달라고 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동료의 증언은 선미의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미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호가 최근 몇 달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 특히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서명을 잘못 쓴 적 있나요? 미화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명이요? 글쎄요, 평소에도 서명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플 때는 더 흘렸었죠.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동료의 말에 미화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화는 서말자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서말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어요. 역시 그 여자가 뭔가 꾸민 거야. 준호가 아플 때를 노려서 말이야. 서말자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죠?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미화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보자. 준호의 진짜 서명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서말자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였고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선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혹시 제 방에 들어가신 적 있나요?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서말자가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냥요. 뭔가 제 물건들이 조금씩 움직인 것 같아서요. 선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화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청소할 때 건드린 게 있나요? 죄송해요. 아,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선미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선미는 자기 방에서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서류들을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말자와 미화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선미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미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분명히 증거를 찾을 거야. 서말자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선미의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뭔가를 정리하거나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말자와 미화는 선미가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미도 경계하고 있으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두 사람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침, 서말자는 필적 감정을 받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준호가 과거에 썼던 서명들과 보험 서류의 서명을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원본 서류가 있어야 정확한 감정이 가능한데 사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전문가의 말에 서말자는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말자는 미화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미화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혹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미화의 말에 서말자는 놀랐어요. 뭔 소리야? 내가 먼저 의심스럽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몰아붙이면 집안이 더 어지러워질 것 같아서요. 미화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서말자는 실망했어요. 유일하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큰며느리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미화야, 너도 선미 편인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요? 선미 씨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미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말자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들도 잃고 이제 며느리들마저 자기를 등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알겠다. 혼자서 알아보지. 서말자가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화는 서말자의 등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실 선미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가족을 의심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선미가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 때문에 기분 나쁘신가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말자는 대답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선미는 미화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화는 곤란했어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 척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서방님 일로 많이 힘드셔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미화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별일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화가 말했지만 선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말자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니 선미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좀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서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더 듣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미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서말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미의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서랍장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는데 그중에 연습한 듯한 서명들이 가득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서말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의 서명을 따라 쓴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서명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인연이 정말로. 서말자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미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서말자는 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어. 서말자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서말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혹시 제 방에? 선미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미화가 들어왔습니다. 선미 씨, 일찍 들어오셨네요. 미화의 등장으로 대화가 중단되었어요. 선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밖으로 나와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를 의심하고 계시죠? 선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말자와 미화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미 들킨 상황에서 계속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 의심한다.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서말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미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선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지금까지의 공손함은 사라지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남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많이 아팠어요. 정신도 흐릿했고요. 서명 정도는 제가 대신할 수밖에 없었죠. 선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서말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험금도 결국 가족이 쓸 거잖아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선미의 목소리에 협박조가 섞였습니다. 미화는 선미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보던 선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같은 며느리끼리 서로 도우면 되잖아요. 굳이 어머니 편만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선미가 미화를 향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화는 선미가 자기까지 공범으로 만들려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으로 자기를 유혹하려는 거였습니다. 선미 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우리가 입 다물고 나눠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요. 선미가 노골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서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나쁜 년아. 내 아들을 죽이고 이제 우리까지 매수하려고 하는 거야? 죽였다니요? 그건 사고였어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선미가 발뺌했지만 이미 본색을 다 드러낸 후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이 선미는 대놓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잠들어야 하는 밤이 시작된 거였죠. 그날 밤 미화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선미의 변한 모습과 노골적인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돈으로 자기를 매수하려 했던 그 차가운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미화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서말자도 잠들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잠 못 주무세요? 미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이 오겠니? 내 아들이 그런 년 때문에. 서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화는 서말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의심한 것 같아서요. 아니야, 미화야. 너는 신중한 거였어. 나도 이해해. 서말자가 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선미 씨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화야, 남편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아버님이요? 미화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내 남편 말이야. 가족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미화는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님이 자주 하던 말씀이었거든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했던 아버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네, 기억해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지? 서말자의 눈에 의지가 서렸습니다.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요. 미화가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서방님 장례식 때부터요. 너무 차분하고 보험금에만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서방님이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눈치챘고요. 서말자는 미화의 말을 듣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자기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함께하자. 진실을 밝혀내자. 서말자가 미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선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본색을 드러낸 후라서 그런지 표정이 오히려 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형님 안녕하세요. 선미의 인사에는 더 이상 예의나 공손함이 없었어요.
서말자와 미화는 차가운 시선으로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서로 적임을 분명히 한 상황이었거든요. 선미야, 보험금 언제 나와? 서말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왜요? 선미도 거리낌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돈 내 혼자 가져갈 생각이지? 당연하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화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선미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어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돈에만 관심을 보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미화는 혼자 시간을 내서 준호의 직장 동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어요. 서방님이 최근에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 많았나요? 미화가 물었습니다. 서명이요? 아, 그러고 보니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집에서 자꾸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귀찮다고 했어요. 동료가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언제쯤이었나요? 3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부인이 자꾸 뭔가 서명하라고 해서 짜증난다고 했어요. 미화는 더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3월은 바로 보험 수령인이 변경된 시기와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서방님이 서명을 잘못 쓴 적도 있었나요? 아, 그거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손이 떨려서 서명이 평소와 달랐어요. 특히 감기 몸살 심하게 앓을 때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동료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화는 집으로 돌아와서 서말자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서말자는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준호가 아플 때를 노려서 서명을 조작한 거야. 서말자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증거가 필요해요. 선미 씨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내가 어젯밤에 선미 방에서 본 게 있어. 서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서명 연습한 종이들 말이야. 준호 서명을 따라 쓴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 미화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가져와야 해요. 하지만 이미 선미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서말자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증거를 확보할 거예요. 그날 밤 선미는 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서말자와 미화는 조심스럽게 엿들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졌어요. 아직 괜찮아요. 증거는 다 처리했으니까. 네, 알겠어요. 선미가 증거를 처리했다는 말에 두 사람은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미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선미 씨가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 보험회사에 원본 서류가 있잖아요. 그걸 전문가에게 감정받으면 돼요. 서말자는 미화의 말에 희망을 가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 미화야. 끝까지 해보자.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선미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선미의 죄를 증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말자와 미화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필적 감정을 위한 원본 서류 열람을 요청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문가 선생님이 오후 2시에 오신대요. 미화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겠구나. 서말자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필적 감정 전문가는 중년의 차분한 남성이었습니다. 준호의 과거 서명 샘플들과 보험 서류의 서명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군요. 전문가가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서말자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필압과 회계 방향이 확실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의 서명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전문가의 말에 서말자와 미화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럼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정확한 감정서를 작성하려면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금 보기로는 필체가 모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전문가가 서명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고인의 진짜 서명에는 특유의 삐침이 있는데
보험 서류의 서명에는 그런 특징이 없어요. 또한 필압도 현저히 다릅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서말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감정서를 정식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일까지 완성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돌아간 후 서말자와 미화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선미 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인이 있어야 나중에 발뺌하지 못하니까요. 미화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 그리고 동생들도 불러보자. 그날 저녁 집에는 평소에 보기 드물게 많은 가족들이 모였어요. 막내 아들 부부와 서말자의 동생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 왔습니다. 선미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사람들을 왜 부르신 거예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곧 알게 될 거야. 서말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모이자 서말자가 일어섰어요. 손에는 필적 감정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준호의 보험금과 관련해서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말자를 바라봤어요. 선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 서류를 보세요. 서말자가 감정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보험 서류의 서명이 준호가 직접 쓴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뭐라고? 막내 아들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준호의 서명을 모방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말이에요. 서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직접 서명한 거예요. 정말이니? 서말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서말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준호의 수첩에서 찾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봐. 서말자가 막내 아들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막내 아들이 수첩을 읽기 시작했어요. 선미, 또 돈 이야기. 스트레스 심함, 서류 서명하라고 계속 졸음, 도대체 뭘 그렇게 서명하라는 건지 모르겠음.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선미에게 쏠렸어요. 선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인정해라, 선미야. 내가 준호의 서명을 조작한 거지. 서말자가 추궁했습니다. 선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서명을 제가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인정하는 걸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거든요. 왜 그랬는데? 막내 아들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병들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미래가 두려웠어요. 선미가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이용한 거야? 서말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용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남편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바에는 제가 미리. 선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선미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서명을 조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서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무덤을 판 거다. 선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주저앉으며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미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미 씨,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세요. 그게 서방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하지만 선미는 끝까지 자기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아픈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막내 아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선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선미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떠나면서도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서말자는 선미가 떠나는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준호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미화는 서말자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방님도 하늘에서 안심하실 거예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선미가 집을 떠난 지 한 달 후 법원에서 공식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류 조작과 보험 사기 혐의로 선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부정하게 취득한 보험금은 모두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어머니,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험금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래요. 미화가 서류를 들고 서말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서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마땅하지. 준호의 뜻대로 되는 거야. 보험금은 법률에 따라 서말자와 형수인 미화에게 절반씩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말자는 그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화야, 이 돈으로 준호 추도관을 만들자.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준호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야. 서말자의 제안에 미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서방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몇 주 후 집 안 한쪽에 작지만 정성스러운 추도관이 만들어졌어요. 준호의 사진과 함께 그가 좋아했던 책들, 그리고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추도관 완공식 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막내 아들 부부, 서말자의 동생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와서 준호를 기렸습니다. 선미만 없을 뿐 진짜 가족들이 모두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준호야, 이제 마음 놓고 쉬어라. 어미가 내 명예를 지켜냈다. 서말자가 아들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어머니 옆에 다가왔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준호 형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아니야. 우리 미화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서말자가 미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화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어머니가 계셔서 힘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말자와 미화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미화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준호는 억울하게 죽어야 했을 거야. 서말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진짜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미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서말자의 말에 미화는 감격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도 제게는 진짜 어머니세요. 앞으로도 잘 모시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서말자는 혼자 준호의 추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준호야, 어미가 약속한 대로 했다. 내 명예도 지키고 나쁜 년도 벌받게 했어. 그리고 미화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내 형수지만 내게는 딸 같은 존재가 되었어. 사진 속의 준호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노력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제 걱정 말아라. 우리 가문은 지켜졌고 진짜 가족들만 남았어. 선미 같은 가짜는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때 미화가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고맙다, 미화야. 서말자가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미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모든 게 잘 해결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 미화도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방님, 저도 어머니와 함께 가족을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도 없었고 거짓말과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이 집안 가득 흘러넘쳤어요. 서말자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미화라는 든든한 딸을 얻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말아요. 우리 가문은 지켜졌으니까. 서말자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말자와 미화는 함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의심할 필요도 경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화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준호도 좋아할 날씨야. 서말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햇살이 집 안가득 들어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고난을 이겨낸 진짜 가족들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사랑과 신뢰만이 남아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